반갑습니다. 승규준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자라고 하니 정말 예전에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했던 그 말이 참 많이 제가 떠오릅니다.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글쎄요, 그 얘기가 왜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시청자분들은 잘 그 맥락을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나라도 문제인데 또 나아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이 지금 당을 꽉 잡고 있는 세력이 주사파, 즉 북한식 체제를 추구하는 NL 계열의 주사파라는 세력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측면이죠. 반일이라고 하는 운동은 뭐 예견된 거 아니었습니까? 반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반미로 나갈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 가지고 지소미아와 관련돼 가지고 염려스럽다,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언급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독도까지도 미국이 지금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청와대는 26곳의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빠른 조기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글쎄요, 반일을 지금 등에 업고 나가서 반미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제가 보고 있자라고 하니 정말 북한의 김일성이랑 김정은이가 떠오르는 것은 글쎄요, 저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청와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2018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NL 계열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운동권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주사파 세력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NL 계열과 PD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NL 계열 같은 경우는 급진적인 사람들이고 이쪽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탈린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김일성, 김정은 뭐 이쪽 계열의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NL 계열입니다. 이 PD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쪽 계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트로츠키라든지 아니면은 레닌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론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PD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NL 계열과 PD 계열이 같은 뭐 주사파라고 할지라도 서로 견원지간이에요. 엄청나게 피트기게 싸우고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NL 계열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정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임종석도 마찬가지로 이 NL 계열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PD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간은 누가 있냐면 별로 PD가 별로 없어요, 원래. 근데 PD 계열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조국 후보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죠. 왜냐면은 분명히 NL 계열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꽉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임종석이가 두각이 돼야 되는 시점에 갑자기 임종석이는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PD 계열인 조국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나타나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임명 강행을 할 것 같거든요. 이따가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PD 계열인 조국 후보자를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뒤편에는 뭐 중국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뭐 실질적으로 임종석이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짜고 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맥락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드러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PD 계열인 조국 후보자를 밀어주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PD 계열인 조국 후보자를 밀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잡음들 NL 계열이 제시할 수 있는 잡음들이겠죠, 그렇죠? 그 잡음들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지를 않았어요. NL 계열인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뭐 데스노트에 뭐 이름을 올린다 막 하면 난리치고 까불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좀 본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의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20대 지금 총선도 현재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구하게 되면은 정의당의 의석수가 12석으로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가가 되게 되는 엄청난 지금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여당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법사위로 지금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한 배입니다. 원래 비례대표제를 그런 식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조국 후보자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정의당이나 NL 계열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형태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과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바로 다음 날인 30일 날 정의당이 입장을 확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제 30일 날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청문회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와서는 우리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애매모호하게 국민이 뭐 최소한으로 뭐 동의를 했다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듯한 발언으로 쫙 느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어제 날치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버리게 되니까 본회의가 아니라 이제 법사위로 이거를 넘겨버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확 바꿔가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바꿔버린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30일 날 정의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똑같은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였던 반응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더 의아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의아스럽냐? 이것이 지금 조국 후보자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NL 계열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화해의 그런 어떤 표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이제 태국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의 언론사랑 31일에 마찬가지로 태국의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 달에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정상회담에 갑자기 북한을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태국에 가가지고 영뚱딴지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날 30일 날 저녁, 최근이죠, 그쵸? 청와대가 또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 이 지금 일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달 1일에서 2일 사이에 열려야 된다, 연장하는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국회가 이제 청와대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안 하게 된다면은 그거를 이제 송부를 안 하게 된다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재송부를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무조건 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청와대로 제공을 해라, 송부를 해라 이렇게 청와대가 요구를 했습니다. 연장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재송부 기간을 이제 청와대가 국회한테 주게 되는데 재송부 기간은 청와대가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을 언제로 정할 것이냐? 제가 예상해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도 예상을 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9월 1일부터 9월 6일 그 사이에 재송부 기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입장은 이래요. 9월 3일 날 재송부 기간을 발표하겠다라고 오늘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9월 3일 날 발표할 그 재송부 기간은 아무래도 9월 4일이나 9월 5일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송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국회법에 따라가지고 그 법대로 하겠다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법대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9월 5일까지 재송부가 안 되면 청문회가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9월 5일날 그냥 임명 강행을 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해외에서 전자결제 통해가지고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사단이 그러니까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를 이제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정의당도 입장을 지금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날 30일 날 정의당이 입장을 바꾸고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갑자기 이제 소환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똑같이 30일 날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절대로 연장할 수가 없고 무조건 2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NL 계열에 대해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약간 좀 회유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조혜주 선관위원 있죠, 그렇죠? 조혜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걸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영상에서 윤석열 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쇼하지 말라고 한 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윤석열 씨의 의도에 대해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정의의 그거를 사도가 돼가지고,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휘두른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쇼라는 겁니다. 어떤 쇼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쇼인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의 어떤 입지를 높이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문재인 대통령, 너 까불지 마라. 나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과정에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쇼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엔 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진짜로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다, 글쎄요, 그거라기보다도 검찰의 지금 난이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검찰의 난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윤석열 자기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판단인 것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간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 칼날에 휘두르는 것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분명히 그냥 쇼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사도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다시 장애투쟁을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투쟁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검색어 상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 법대로 하자,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냥 조작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명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장애투쟁을 하실 때도 대한민국을 구하자, 문재인을 쫓아내자라는 식의 너무 이런 거창한 플랜카드를 세우지 마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드러내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의 그 횃불이나 이런 것도 다 빼시고, 국회의원도 올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적인 분노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식으로 장애투쟁을 여셔야지, 자꾸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 장애투쟁을 열어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윤석열이가 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쇼는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 쇼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든지 간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칼날을 억지로라도 조국 후보자를 향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억지로라도 조국 후보자를 향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3일이 됐건 4일이 됐건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국회 보이콧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서 계속해가지고 촛불 행렬을 일으켜가지고 자유한국당 색채는 다 빼시고, 자유한국당 그런 거 다 빼시고, 그냥
촛불. 그냥 촛불. 그거를 지금 들고 일으킬 수 있도록 이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거를 이제 부추겨가지고 촛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감히 검찰이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쇼로 만들지 못하게끔 억지로라도 그 칼날을 조국 후보자 앞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판세가 그렇기 때문에 NL계열을 필두로 한 그런 어떤 선거제도 개혁, 그것도 지금 NL계열이 원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임명을 해주는 대신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지금 야바이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은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는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상치 못한 윤석열이의 등장이 결과론적으로는 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쇼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선 억지로 이 칼날을 우리가 조국 후보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어떤 입지를 자꾸 등장시키고 자기 어떤 정체성을 뽐내는 그런 장애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속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꾸 들춰내고 이면 속에서 자꾸 국민의 분노를 촛불로서 끌어내야 그래야지 억지로도 윤석열이가 이 꺼낸 칼날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윤석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깜짝 파티 같은 거를 벌여주고 있는 것 뿐인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되고 조국 후보자가 임명되고 난 다음에 칼날을 거둘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그냥 자기 입세, 자기 어떤 입지를 지금 강화하기 위한 그런 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쇼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고든창의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공명처럼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소미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주한미군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NL계열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정말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이 심해지는 이 나날입니다. 이때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